의원이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당선돼 내년 총선 공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 대표의 지역 정치권의 기대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주택조합 개발 아파트 건설의 문제점 연속 보도. 오늘은 첫 번째로 위험 부담이 많아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시가 도심의 마지막 미개발지인 검단지를 주변 권역과 연계한 명품 복합단지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남구와 수성구가 에이즈 감염인에게 20년 동안 저오던 지원금을 올해부터 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오늘 입춘을 맞았습니다. 입춘 대길 하시기를 빌면서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 대구 도심에서 마지막 미개발지로 남아있는 검단들이 본격적으로 개발됩니다. 대구시는 주거와 문화, 첨단 산업단지가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도심에서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북구 검단들은 110만 제곱미터나 됩니다. 그동안 적합한 개발 방식을 찾지 못해 대구시가 2년 전부터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해 난개발을 막아왔습니다. 지금 더 미루면은 땅값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난개발도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게 이 개발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개발이 불가능하다. 검단들이 가지는 입지적 가치는 이시아폴리스와 유통단지 검단공단을 잇는 금호강 산업벨트의 한중간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장점을 살려 검단들은 대구도시공사 주관으로 주거와 산업, 문화, 레저가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공영 개발됩니다. 우선 금호강 물을 신도심으로 끌어와 팔공산과 연계한 관광 중심지로 만드는 한편 마이스, 즉 회의, 관광, 전시, 이벤트 사업의 중추 거점으로 조성합니다. 또 금호강과 연계해 수변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치유의 숲도 만들어 가칭 금호 워터폴리스를 만들 계획입니다. 70만 제곱미터에는 최첨단 산업단지도 만들고 이를 위해 신천 동로에서 이시아폴리스로 이어지는 3.4km의 왕복 4차로 도로와 다리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국비가 거의 100% 지원되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 통과를 위해서 우선 공동 노력하고요. 대구시는 이달 내로 산업단지 지구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에 나서고 오는 2020년 12월까지 8천억 원을 들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당선되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셈법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유 원내대표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기대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내대표는 사무총장, 정책위의장과 더불어 당 3역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자리로 공천에 있어서도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원내 총무 시절에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공천권을 행사하던 옛날보다는 그 역할이나 힘이 많이 약화되었지만 그 힘이 아예 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었더라고요. 지역 국회의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유승민 의원을 원내대표로 밀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으려는 의도도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심사위원회 큰 역할을 하리라 봅니다. 네. 우리 현재 대구 경북 의원들에 대한 많은 성원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좀 이렇게 표로 연결이 됐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당연하겠죠. 예. 국민적 저항을 불러오고 있는 증세나 복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국정 현안들을 잘 마무리 짓는다면 유 원내대표의 입지도 더 단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본인이 말씀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은 현역 의원이나 또 보면 정치 지망생들이 아무래도 유승민 의원 쪽으로 많이 기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유 원내대표가 당선 직후 지역 정치권의 구심점, 바람막이 역할을 하고 지역 인재를 지키겠다는 소신을 밝히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 원내대표를 향한 지역 의원들의 지지도 더욱 강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오늘 성명을 통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선출 이후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재추진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야의 정세 논의 과정에서 복지 정책이 후퇴하지 않고 심화된 소득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성명을 내고 정부가 저소득층 보험료를 깎아주는 대신 고소득층 대책은 나중에 세우겠다는 것은 전체 가입자에게 부담을 돌리는 결과라며 소득 중심의 부가체계 개편을 다시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구 남구와 수성구가 에이즈 감염인에게 20년 동안 지급해오던 지원금을 올해부터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감염인들은 생명줄을 끊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8년 에이즈를 유발하는 HIV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A씨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쇠약해져 가정과 직장을 잃은 것은 물론 지금까지도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A씨처럼 HIV에 감염된 환자들은 절반 정도가 직장을 잃었고 65%는 월 평균 소득이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묻혀서가 바닥에 묻히잖아요. 고춧가루 들은 통이 다 떨립니다. 비싸니까 그게. 고춧가루가 비싸니까. 그 정도로 생활하다 보니까. 그나마 매달 20만 원씩 지원되던 생계지원금이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지만 대구의 남구와 수성구가 올해부터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얼마나 좀 절실했으면 진짜 저희들 남구청까지 찾아가가지고 남구청장님도 이렇게 뵈려고 노력도 했었고 뭐 보건소 관계자들이든지 뭐 의원들 이렇게 좀 만나려고. 현재 대구의 HIV 에이즈 감염인은 370명 정도. 구 군별로 생계지원금으로 매년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20년 동안 매달 20만 원씩 지급해왔지만 지급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갑자기 지원을 끊은 겁니다. 구 예산은 부족한 데다가 명확한 근거를 해서 뭐 이렇게 하면 그래도 되는데 이 꼭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근거가 없고 이렇게 하니까 설득력도 좀 부족하고 또 구 예산 재정도 안 좋고. 해당 구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을 하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게 지원단체들의 주장입니다. HIV 감염인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더 쉽게 선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급자 신청 비율은 약 10%대에 지나지 않는 것을 봤을 때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줄어든 예산의 피해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이들에게 가장 먼저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 경영자 총협회가 117개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설 연휴와 상여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균 휴무 일수는 5.2일로 지난해 4.1일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휴무 업체가 67.7%로 가장 많았고 3일이 14.3%, 4일 12.5%, 6일 3.2%였습니다. 설 연휴 상여금 지급업체는 72.5%로 지난해 77.5%보다 5%포인트 줄었고 1인당 평균 상여금은 63만 4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13,000원 줄었습니다. 지역 주민이 주택 조합을 구성해 땅을 사고 아파트를 짓는 아파트 개발 방식이 최근 대구에도 도입됐는데요. 공급 가격을 낮추기 위해 도입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생소한 방식이다 보니 소비자들도 내용을 잘 모른 채 청약을 했다가 취소를 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개발 방식이 어떤 것이고 또 문제점은 없는지 연속으로 보도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 알아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수성구 범어 내거리 부근 중심 상업지역. 최근 이 지역 3만 4천여 제곱미터의 땅에 지역 주택조합 방식으로 주상 복합 아파트 1,300여 가구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일반 분양 아파트에 비해 싸다는 장점이 있어 청약 열기가 뜨겁지만 위험 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경우 1조 1,000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천억 원 정도를
상가 수익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의 수익은 불투명해 상가 판매가 제대로 안 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조합원들이 져야 합니다. 상가가 안 팔린다, 안 된다 이러면은 건설사도 문제가 되고 이 금융 자체도 더 일으켜야 되겠죠. 그러면은 조합원들 자체가 결국은 돈을 더 내야 되겠죠. 설계 역시 업무 대행사 일방적인 의견만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사업 승인 등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 홍보관 건설, 광고 비용 등 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액도 늘어날 여지가 있어 사업 참여를 결정하기 전에 사업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조합원 분담금이 실제 납부되는 시점에서는 정확한 사업 계획서가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토지 매입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 부분에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야만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지역주택조합 개발 방식의 장점은 있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다양한 변수와 이에 따른 리스크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신중한 투자를 해야만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경상북도가 농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경북 농민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입학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고 합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동시 서우면에서 국화차를 생산하는 박복자 씨는 올해 4번째로 농민사관학교에 입학 지원서를 냈습니다. 우수 농산물 생산 과정을 거쳐 이번에는 여성 창업 과정에 신청했지만 경쟁률이 높다 보니 합격될지 걱정이 큽니다. 해마다 갈수록 지원율이 굉장히 높아서 지금은 어느 대학교 입학 시험보다 더 비율이 쉬어서 지금 오늘 제가 면접 보러 가지만은 걱정됩니다. 올해 경북 농민사관학교 교육생을 모집한 결과 1,190명 모집에 2,202명이 신청해 평균 1.8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농업 6차 산업화 과정은 무려 7.2대 1이었고 곤충 산업은 4.8대 1, 딸기 수경 재배와 과수 종묘, 전통식품, 농기계 정비 과정은 모두 3대 1이 넘습니다. 농산물 가공과 마케팅, 수출, 창업 과정까지 시대 상황에 맞는 교육이 맞춤형으로 펴지면서 지원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창업하는 과정을 또 배웠고 유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제 수출 과정까지 이렇게 배워가면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10개월 과정의 수강료 부담이 거의 없고 교육이 끝나면 창업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과정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평균 1인당 한 165만 원 정도의 교육비가 들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도와 10원에서 한 85%를 지원하고 개인이 15%를 부담하여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국 처음으로 설립된 경북 농민사관학교가 지역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FTA 시대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주역이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지난해 경북 지역의 외국인 소유 토지는 3만 7천여 제곱미터로 1년 전보다 1,500여 제곱미터가량 증가했습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전체의 59.7%로 가장 많고 일본 15.9%, 중국 1.2% 등이며 공장 용지가 전체의 37.5%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별로는 포항시가 34.3%로 가장 많았고 구미 16.9%, 영천 6.8%, 상주, 안동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진에 이어 영덕에서도 버스 단일 요금제가 시행되면서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버스 업체의 손실을 군 예산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이 돈을 얼마나 줄이는지가 관건입니다. 한기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부터 영덕군의 농어촌 버스 요금이 일반과 좌석, 구간에 관계없이 성인의 경우 1,200원으로 단일화됐습니다. 종전에는 거리에 따라 최고 4,500원이었던 요금이 최대 73% 인하된 셈입니다. 노인과 학생이 대부분인 이용객들은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자 반기는 모습입니다.
편하죠. 너무 싸니까. 근데 이렇게도 갑자기 많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이 버스 운행이 잘 되는지 그게 염려가 돼요.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 영덕군이 단일 요금제 도입으로 버스 업체에 메꿔줘야 할 추정 손실금은 연간 3억 2천여만 원. 순수 가용 예산이 200억 원에 불과한 군 재정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4년 전 단일 요금제를 도입한 울진군의 경우 첫 해에만 1억 5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해 보상해줬을 뿐 이듬해부터는 오히려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요금이 떨어지자 이용객이 17%가량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영덕군도 버스 업체의 매출이 늘고 배차와 운행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조치가 취해지면 손실 보상금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1억 5천만 원을 이제 지원을 하는데 아무래도 경영이 안정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그 지원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단일 요금제가 성공하려면 업체의 경영 개선 노력과 자치단체의 면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네, 오늘 우리 지역에서 벌어진 의미 있는 행사를 전해드리는 동네 한바퀴입니다. 저는 지금 대구시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는 노인문화대학과 노인복지대학의 졸업식이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 현지 학습이 참 좋았고요. 실제 시내에 얻는 개인 학교보다 이거는 진짜 모든 복지가 잘 돼 있고 그리고 실속 있는 학업이었어요. 꾸준히 이런 기회가 많아지면 참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노인문화대학과 복지대학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개교했는데요. 오늘 졸업한 254명의 어르신들 모두 그동안 배운 다양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더욱 새로운 꿈을 펼쳐나가길 응원합니다. 경상북도의 칠곡군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개소식이 오늘 고용노동부 장관과 지역 국회의원, 경북 부지사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는 경상북도의 취업지원센터와 세일센터 등 일자리 지원기관과 칠곡군의 고용복지 연계팀, 희망복지지원단 등 복지 상담 창구를 함께 갖추고 있어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대구시 중구의 관광과 문화 알림이로 활동할 제5기 대학생 블로그 기자단이 오늘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생 블로그 기자단은 다양한 역사 문화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고 느낀 것을 개인 블로그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특히 외국 친구들에게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동네 한바퀴 정미혁이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08년 1월 충북 괴산군에서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이 주최한 집회에 참가하고 주최 측이 배포한 이적 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의 찬양 고무죄로 기소된 대구 경북 민권연대 대표 38살 천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천 대표가 같은 전과가 있었지만 이적단체 행사를 직접 주도하지 않았고 이적 표현물도 소지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소비자행복센터에 접수된 2,400여 건의 상담 건수 가운데 정보통신 서비스가 4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 신변용품, 문화 오락 서비스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피해를 해결해달라는 문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계약 해지와 품질 불만 순이었습니다. 소비자 피해 건수는 지난 2010년부터 해마다 평균 20%가량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 대구 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신보 대경 포럼을 창립하고 오늘 호텔 인터불고에서 박근혜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지낸 조원동 중앙대 석좌 교수를 강사로 초빙해 게임으로 풀어본 현실 경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며 첫 포럼을 열었습니다.
오늘 포럼에는 대구 경북 지역 공공기관장, 기업 CEO, 신용보증기금 임직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는데 신용보증기금은 매달 첫째 주 수요일 만찬 형식의 특별 강연으로 연간 10차례 포럼을 열 예정입니다. DGB 금융그룹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그룹 연결 기준으로 순이익 2,297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총 영업이익은 1조 391억 원으로 한 해 전보다 5.3% 증가했지만 일회성 충당금과 명예퇴직 인원 증가로 순이익은 한 해 전보다 3.6%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주요 계열사인 대구은행의 지난해 총 자산은 45조 원, 당기 순이익은 연 0.5% 증가한 2,50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구미시 원평동의 한 PVC 자재 창고에서 불이 나 바로 옆 6층짜리 모텔 건물로 옮겨붙어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검은 연기를 내며 강한 바람을 타고 번져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자재와 건물 외벽을 태워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호주 아시안컵에서 맹활약으로 스타덤에 오른 이정협 선수가 소속팀인 상주 상무로 복귀했습니다. 이정협 선수는 오늘 구단주인 이정백 상주시장을 만나 올 시즌 팀의 일부 클래식 재승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수는 국군체육부대에서 받은 3박 4일간의 특별 포상 휴가를 마치고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상주 상무의 3차 전지훈련에 합류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6월 초 롯데와의 3연전, 7월 중순 넥센과의 3연전 등 올해 프로야구 10경기를 포항 야구장에서 열기로 삼성 라이온즈와 협의해 포항 경기가 지난해보다 한 경기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올 시즌부터 처음으로 10개 구단 체제가 도입돼 팀당 128경기에서 144경기로 경기 수가 늘어나 포항에서 치르는 경기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북교육청은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공립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합격자는 국어 등 24개 과목에 344명으로 성비는 남성 34%, 여성 66%로 갈수록 여성 합격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